전 세계에서 단일 메뉴로 햄버거만큼 인기 있는 메뉴가 있을까요? 맥도날드만 봐도 햄버거의 보편적인 인기를 체감할 수 있죠. 오레오, 리츠, 캐드버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적인 제과 식품 기업 몬델리즈의 시가총액은 867억 달러인데 맥도날드는 무려 2배 이상의 큰 격차를 보이는 1833억 달러입니다. 이 외에도 버거킹, 웬디스 등과 같은 전통적인 프랜차이즈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다 유학생들과 관광객들을 통해서 알려진 파이브가이즈, 인앤아웃, 쉐이크쉑 등까지 포함하자면 정말 끝도 없죠. 심지어 방금은 초대형 프랜차이즈만 예로 들었지 일반 식당 수준까지 내려가면 햄버거의 저변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햄버거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작은 식당이나 푸드트럭에서도 햄버거를 팔고 있을 정도고요. 미슐랭 스타를 가지고 있는 유명 셰프들도 이 햄버거를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2022년 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고든 램지 버거가 대표적이죠. 고든 램지의 탄생 연도를 붙인 1966 버거의 경우는 14만 원의 가격표가 붙은 걸로 매우 큰 화제가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이 햄버거 시장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중입니다. 오늘의 수요 시장 수제버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햄버거의 첫 역사는 79년에 등장한 롯데리아가 열었습니다. 그 이전에라고 햄버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미군 기지의 햄버거를 열악한 환경에서 어설프게 흉내낸 유사품에 불과했죠. 이후 81년엔 버거킹이, 88년엔 맥도날드가 국내에 들어오면서 햄버거는 본격적인 확산세를 타게 됩니다. 지금이야 셋 다 너무 흔하지만 당시엔 이 세 매장이 동네 근처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가곤 했었죠. 하지만 햄버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정크푸드로 몰리면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소득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이 너무 흔해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와 함께 수제버거 시장이 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좋은 재료로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고급 햄버거임을 강조한 거죠. 햄버거는 만들기가 어려운 메뉴는 아닙니다. 맛있는 빵을 사용하고 패티를 잘 치대고 잘 굽기만 해도 기본 이상의 맛은 낼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맥도날드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햄버거와 차별화가 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수백 수천 개의 지점에서 메뉴들을 동일한 퀄리티로 내야 하고 매장 직원에 의한 품질 차이를 줄여야 했죠. 그래서 모든 공정을 일정하게 표준화하고 재료들을 최대한 가공한 상태로 납품하다 보니 매장에서 직접 재료를 조달하고 현장에서 직접 조리하는 수제버거와 비교했을 때 맛의 차이가 명백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2000년대 후반부터 이태원 등지에서 생겨난 수제버거 가게들은 다양한 가게와 브랜드를 탄생시켰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소비자들이 각자의 동네에서 다양한 수제버거를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수제버거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프랭크버거, 현업에서 보는 햄버거 시장에 대한 관점은 어떨까요? 프랭크버거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2조 8천억 정도의 버거 시장이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서 작년에는 4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관측이 되었고요. 한 1, 2년 내 5조 원대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2018년도에 대비해서 무려 42%라는 신장을 하게 된 거죠. 저희 회사가 수제버거 시장에 뛰어든 결정적인 계기는 미래의 먹거리와 매식 문화의 트렌드를 찾다 보니까 최근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배달, 혼밥 문화도 늘어나는 사회적인 현실에 딱 맞겠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수제버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메뉴는 아니었습니다. 기존 패스트푸드는 정크푸드고 수제버거는 아무래도 좀 건강하고 신선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고급 레스토랑에 가야만 먹을 수 있었던 수제버거를 대중화를 시키면 버거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분명히 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건대 1호점 같은 경우는 1년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20억 매출 넘었고 한 달에 기본적으로 1억이 좀 넘는 매출을 항상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때 전국 매장에서 하루에 75만 개의 버거가 팔리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100% 순살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고 있고 매일같이 신선한 야채, 이게 이제 가성비와 입맛까지 사로잡는 게 소비자들이 먼저 소문을 내준 겁니다. 올해까지 500호점, 600호점 간다면 한국의 매출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물류 공정 시스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고기를 보관하는 냉동 보관실이 있습니다. 고기부터 원재료에 신선하게 하기 위한 공장이고,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핵심 시설인 패티를 생산하고 압축하고 포장하는 마무리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들은 뭐가 있을까요? 소고기가 들어오면 뼈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는 압축을 통해서 제거를 합니다. 불순물을 제거를 하고 규격화된 동그란 패티를 만들어서 매장으로 납품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프랭크버의 경쟁력이 드는 곳이 여기고요. 여기에 모든 기술과 집약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생산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여드리는 게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접 가서 맛을 보시면 그냥 그걸로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맛있는 햄버거의 기준이 있다면 뭘까요?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다 맞아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거는 패티라고 보셔야 됩니다. 일반 패스트푸드는 본사 차원에서 다 가공된 걸로 오서 재가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소고기 본연의 육즙의 맛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수제버거는 직접 현장에서 구워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육즙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에 100% 순소고기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서도 맛의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빵, 신선한 야채가 더해져서 완벽한 햄버거가 만들어지는 거고, 거기에 자체 회사마다의 특별화된 소스까지 가미가 되면 완벽한 햄버거가 되는데, 뭐니 뭐해도 첫 번째는 패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소비자의 입맛,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맛있는 걸 먹으면 더 맛있는 거를 찾아서 갈구하는 것처럼 저희도 항상 그게 연구와 과제고, 저희 회사에서도 끊임없이 신메뉴 개발을 위해서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선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맛을 소비자들한테 추구를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이제 국내에 상륙한 것처럼 세계적으로도 수제버거 시장은 당연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SNS 시대에서 한 나라에서 유명한 제품이 사람들 통해서 워낙 잘 퍼지다 보니까 국내 시장 커진 것처럼 해외 사람들이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은 커질 거고, 미국에도 건강을 생각해서 프리미엄 시장이 크고는 있지만 가장 급성장을 하게 되는 시장은 동남아나 중국 시장으로 커가면서 북유럽 사회까지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 시장에서 햄버거 시장, 특히 수제버거 시장은 아주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제버거라는 메뉴가 간단하게 먹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무한용으로 확대가 될 수가 있는 메뉴이기 때문에 점점 건강과 접목된 메뉴들이 개발이 되고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업으로 좀 진출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제버거 시장의 탄생과 성장은 햄버거 시장의 또 다른 가능성입니다. 대량 생산 프랜차이즈 햄버거 시장은 이미 국내에 생겨난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성장이 둔화되어 성숙기에 진입한 지 오래됐죠. 당시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제는 40대가 되었고요. 그렇게 이제 햄버거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식사 메뉴로 자리 잡았고, 대량 생산되는 이 메뉴에 돈을 아끼지 않을 소비자들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돈을 아끼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수제버거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제는 특별하고 새로운 경험만 들 수 있다면 비싸더라도 소비자들은 돈을 쓴다는 겁니다. 이런 성향은 고든 램지 버거에서도 잘 드러나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아주 심혈을 기울여 조리해야 하지만요. 수제버거가 가진 시장으로서의 약점은 어쩌면 수제버거 그 자체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제버거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프랜차이즈 버거들도 다 손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이 표현은 사실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 햄버거와는 차별화된 현장에서의 조리를 중요시한 햄버거란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저 정확한 표현이 없어서 수제라는 표현을 차용한 것뿐이죠. 즉 수제버거의 핵심은 프랜차이즈와는 달리 대량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수제버거는 대형 업체로 성장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집니다. 현장에서 직접 재료를 준비하고 조리하는 것은 대량 생산에 적합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매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장별 제품의 균질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맥도날드가 세계적인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균질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죠.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 이 균질성에 초점을 두면 수제버거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균질성을 포기할 경우 매장과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잃게 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프랜차이즈 햄버거로 정체성을 바꾼다면 몰라도요. 이 때문에 확장을 하더라도 매장을 많이 늘리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이죠. 애초에 수제버거라는 시장이 국내에서 탄생한 계기가 햄버거의 다양성에 대한 요구인 것을 감안하면 수제버거 시장에서 다양한 가게와 브랜드들이 탄생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와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시장을 주목해야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수요일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